안녕하세요. 금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21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늘 날씨는 괜찮는데 하늘이 약간 뿌옇고 그래요. 아주 청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이 지금에 주춤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금리 인상이 언제 또 금리가 인상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겠다는 이야기는 들려요. 지금의 물가가 오르거든요. 식품 물가가 올랐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쌀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금리가 계속 지금의 금리가 좀 멈칫했지만은 금리 인상이 이게 좀 계속 인상되는 기조를 계속 가져가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계 금리 인상이 되는데 우리나라만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금리를 동결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인하한다. 그렇게 되면은 또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라는 게 금리 변동에 따라서 유입도 되고 출입도 되고 그렇습니다. 엄청난 변동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면은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안 할 수 없습니다. 안 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부작용을 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뉴스를 보니까 전세 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얘기는 몰라요. 그냥 뉴스에 들은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뉴스를 들어서 이제 잠깐 얘기하는 겁니다. 뉴스를 들었는데 전세 사기에 고위급 인사들이 개입됐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더라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릅니다만은 어떠됐든 간에 국민들은 나라에 기댈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돈을 벌고 저축한 것은 자기 국민 개개인이 관리해야 됩니다. 사기를 당하면은 나라에서도 그 돈을 100%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전적인 책임이 아니에요. 국민 개개인이 관리를 잘 해야 하는 책임도 있고
나라에서는 이제 국민들의 이제 그 도의적인 뭐 책임이라든가 아니면은 나라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뭐 법이 미비해 가지고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법 조항을 검토해서 사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법 조항을 개정해 가지고 법 개정을 통해서 사기를 못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 그거는 정부 차원에서 할 일입니다. 그런 거. 그리고 국민 개개인은 자기가 이제 결정해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국가가 모든 것을 보호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한테서 어릴 때는 모든 것을 돈을 받고 학교도 다니고 용돈 달라고 그러면 얻어서 쓰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대학교 졸업받고 결혼해가지고 짝지어주고 그러면 부모한테 손을 벌릴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때 성인이 돼서 사회에 이제 진출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은 모든 이제 경제라든가 돈 관리 모든 살아가는 그 경제력은 본인의 책임 하에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벌어들이고 해야 됩니다. 부부가 절대로 부모님이 보호해 줄 수 있는 환경도 못 됩니다. 부모님들도 나이 먹고 그러면은 돈 벌어 놓은 걸 돈을 자꾸 이제 쓰기 때문에 돈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한테 언제까지 그러면 나중에 40, 50 나중에 노인이 돼서도 부모님한테 찾아가지고 돈 달라고 할 거예요? 부모도 돈벌이가 시원찮아 가지고 계속 저축해 놓은 돈으로 이제 깎아 먹고 들어가는데 돈이 있나요? 없습니다. 부모한테 달라 하는 것도 그것도 어릴 때 하는 얘기지 성인이 돼 가지고 자기가 벌고 있는 상태에서는 부모님을 도리어 도와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모든 것을 구제해 줄 수 없어요. 본인이 책임하에서 모든 걸 해야 됩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결정하고 그 결정을 해서 행사한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야 됩니다. 국가에다가 호소를 하고 국가가 전부 다 구제해다와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원래 그리고 국가에서는 그 법과 질서, 그 공공성을 중요시해 가지고 형평성, 법과 질서를 중시하고 공공성, 형평성,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어떠한 원칙 하에서 국민한테 정치를 하는 것이 정부입니다. 그런데 원칙이 없이 국민들이 이제 사기를 당해 가지고 좀 나라에서 도와달라. 그 마음대로 해줄 수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면 다 절차가 있잖아요. 절차가 있습니다. 뭐든지 달라 그러면 쉽게 갖다 써라 주머니 있는 쌈짓돈처럼 이렇게 탁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병원에 같은데 입원을 하도 입원 수속을 해야 되고 어디 가서 취업을 하려면은 이력서 내고 절차를 하고 시험을 봐야 되고 이런 게 절차가 있는 것처럼 나라에서 함부로 정치 자금을 국민이라고 해서 함부로 지불하고 무분별하게 원칙 없이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 얘기를 항상 했잖아요. 수없이 오늘 이제 뉴스를 들으니까
이제는 전세를 살지 않고 월세를 살겠다. 그리고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부모님을 동행을 해서 같이 가서 하겠다.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대학교, 대학원, 뭐 최고 좋은 학교, 외국의 유명한 학교 이런 데 졸업을 하고 IQ가 뭐 150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명석하다. 머리가 엄청 좋아가지고 똑똑하다 해도 사회에 그 살아온 경험이 없으면은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집안의 재산의 1호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아이고, 다 늙어 빠진 부모님이 있으면 뭐래, 있으나마나, 아이고, 돈 축만 내고,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배우지 못한 부모님이라고 할지언정 그 평생 동안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최고 대학교까지 나와가지고 똑똑한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사회 물정을 잘 모릅니다. 경험이 최고고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한자 한문, 저가 한학자입니다. 그래서 한자 한문을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다. 뭘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그 면장이라는 거는 다른 데서 이제 면장이라는 그 얘기도 있지만은 사실상 옛날에는 어느 정도 지식만 있으면은 행정기관의 면장 정도는 했습니다. 했어요. 옛날에는 아득한 옛날에는 면석이 시험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서 제도라고 하는 그런 제도에 비슷한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있고 좀 지방의 유지고 어느 정도 아는 것이 좀 있고 그런 사람은 이제 면장에서 이제 선거를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면장을 합니다. 전혀 몰라가지고는 면장을 못합니다. 면장이라는 거는 면할 면자에다가 담장자 그게 이제 옛날 고서에 나오는 이제 면장 그런 얘기도 있고 사실상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여기 면에 면장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뭘 알아야 면장을 하지 하는 것도 옛날에 그 속담에서 우리가 말로 전해져 오는 그런 행정기관의 그 장을 지칭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 이제 옛날에 고서에 나오는 면장은 면할 면자에다가 담장자 써가지고 옛날에는 완전히 배우지 못한 사람은 우의독경이다. 그 다음에 벽창호다. 그 다음에 담을 보고 말하는 담을 보고 말하는 것 같이 답답하다 해서 이제 그런 사람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항상 담벼락을 보도록 해라. 그래서 그 담을 보는 것을 면하려면은 공부를 해야 된다. 그걸 하게 되면은 담벼락을 보는 것을 면해 주겠다 해서 면할 면자 해서 담장자 쓰는 고사성어도 있고 그 다음에 시골에서 이제 하는 행정기관을 할 때 알아야 면장을 하지 하는 것도 그 얘기하고는 또 별도로 우리가 많이 썼습니다. 내가 시골에 있을 때도 여기 좀 유지가 이 지방이 유지인데 뭘 좀 알아야지 면장이라도 하지. 옛날에는 면장하기가 쉬웠어요. 좀 시험도 없고 옛날에는 그저 연줄 해가지고 백으로 거의 다 했습니다. 요즘에야
뭐 공채 시험 보고 뭐 했지만 아득한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대개 보면은 그 음소 제도라고 옛날에 고을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좀 빽이 좀 있고 이렇게 되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그것도 하려면 어느 정도 그래도 시험은 안 보지만은 그래도 좀 학식이 좀 있고 어느 정도 알아야 그 면장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는 면장 빽이 있어도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식하다 그런 사람 갖다가 뭐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말이 그런 말에서 와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시골에서 쓸 때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게 이제 와전이 돼가지고 그렇게 썼든 안 썼든 간에 그렇게 그 행정기관을 뭐 조금이라도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렇게 해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전혀 그걸 아셔야 돼요. 고사성어에 나오는 것도 그런 면할면자에다가 담장자 써가지고 면장이라고도 하지만은 내가 조금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면장이나 면석이 해먹으려면 뭘 알아야지 면장을 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걸 갖다가 앉혀놓을 수 없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그 전에 어릴 때 보니까 그 사람은 이제 옛날에는 면장이라는 게 별정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뭐 서류를 제출해가지고 하지 않고 이제 면장이라는 그 면의 유지 그래가 좀 학식이 어느 정도 있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면장을 뽑아가지고 이제 면장을 했습니다. 그때 전혀 모르는 사람은 면장을 못하잖아요. 한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면장 뭐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렇게 얘기가 많이 썼습니다. 사실은 이 와전돼서 썼든 안 썼든 간에 그렇게 모두 알고 있어요. 시골에서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러면 그 행정기관의 면장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그렇게 썼다는 게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착화됐습니다. 그게 원래 옛날에 고서에 나오는 그 면할문자에다가 담장자를 썼다는 그런 면장도 있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것이 근거가 돼 가지고 그게 이제 와전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쓰여졌는지 그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은 옛날에는 많이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착화돼요. 우리가 뭐 언어라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쓰고 하면은 그게 고착화돼 가지고 딕셔너리 그러니까 그 한글 사전이라든가 모든 백과사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자 같은 데도 고착된 틀렸지만은 고착돼 가지고 사용되는 단어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하겠다. 내가 그전에도 유튜브를 많이 올려놨습니다. 부모님이 배우지 못하고 나이도 많고 있어봐야 도움되는 것도 없고 돈 충만 낸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집안의 기둥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없고 아이들만 이제 대학교 졸업을 마쳤으니까 이제 뭐 사기를 당할 것도 없고 부모님보다 더 똑똑하다. 하기야 뭐 학식적으로는 똑똑하겠지요. 부모님보다 아는 것이 많겠지요. 학교에 문학적으로는, 학문적으로는
많이 알겠지만은 경험상으로는 전혀 그 학교만 다녔지 사회의 그 경험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잖아요. 대학교 나와서 처음 이제 회사 나가가지고 진출해가지고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평생 살아온 경험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또 그 학교에 다니는 그 지식하고 또 틀립니다. 지식하고 그 경험하고는 동등시하면 안 돼요. 또 그 별개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있으면은 대개 보면 자식들이 그렇게 그 사기를 많이 안 당하고 그 보존이 잘 됩니다. 모든 면이. 근데 부모님이 없는 가정을 보면은 자식들이 마음대로 합니다. 마음대로 해요. 자식들이. 부모가 다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내 맘대로 하겠다 해가지고 부모가 이제 농촌에서 농사 짓다가 땅을 이제 물려주고 죽었다. 그럼 아이고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땅도 팔자 해가지고 막 팔아 헤쳐가지고 뭐 여기 쓰고 저기 쓰고 뭐 해가지고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서 내가 죽기 전에 이 농토는 너 벌어서 먹지 팔지 말아라 한 사람들은 떼부자가 됐습니다. 그 지역이 땅값이 갑자기 개발되면서 아주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 옛날에 부모님들은 그런 걸까지 예상을 하면서 땅을 투자를 했거든요. 옛날에는 부모들이 땅 문서, 집 사는 걸 엄청나게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죽으니까 그 팔아먹어도 누가 통제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집안들은 거의 다 잘 되지 않고 망했습니다. 자식들이 이제 경험도 없고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그 땅을 이제 죽었으니까 상속받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팔고 처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살아시면은 절대로 마음대로 못하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깔고 앉으시면은 엄청나게 돈을 벌었을 텐데 나중에 팔고 보니까 완전히 통곡을 하면서 울고 불미해도 소용없습니다. 원래 그래요. 땅이라는 거는 이게 우리나라 같이 이 좁은 지역은 언제 개발이 될지 모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부모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계획을 할 때는 부모님을 데리고 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게 사기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짐작은 다 합니다. 대학교 졸업 맡은 아들보다 나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은 그 집안의 재산 목록 1호다. 그런 생각을 하고 부모님을 잘 모셔가지고 오랫동안 집안에 계시는 것이 그 아들이고 가족들이 재산을 잘 모으고 재산을 불려가는 기초가 된다. 내가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의 그 전세 사기가 터지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이제 뷔페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서 이렇게 대리해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부동산 계약을 했을 때는 부모님을 모시고 가겠다. 그리고 월세를 이제 살겠다. 그렇게 하고 공공기관이 전세를 하지 않는 이상 개인한테는 전세를 계약을 일체 하지 않겠다.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전세 사기가 터진 다음에 이제 알고 있다 깨달았다 각성자가 된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젊었을 때 20대 초부터 함이 깨닫고 알았습니다. 저도 만일에
요즘같이 이런 식으로 젊은 세대들처럼 했으면은 저는 이 세상에 살아남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 죽을 고비를 제가 다 막았습니다. 그 예를 내가 하나 딱딱 듣게요. 저는 유튜브를 찍으면서 얘기했잖아요. 전세는 제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래 그 월급쟁이 했어요. 공무원. 그래가지고 저도 원래 그 이제 부모님이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뭐 그 현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디 집을 살라니까 집은 못 사겠고 그러니까 월세로 이제 살았습니다. 월세를 이제 방 한 칸만 딱 얻었어요. 방 한 칸만 얻고 부엌 달리고 방 한 칸에 부엌 달리고 조그마한 다락이 하나 있는 방을 얻었습니다. 보증금이 많은 거는 저는 하지 않고 보증금이 작은 거 그때 보증금 500만 원이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살게 됐습니다. 부부하고 아이들 둘하고 그러니까 4식구입니다. 4식구가 한 방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살다 보니까 나도 공무원을 하고 그 다음에 돈 빨리 벌어서 집을 사야 되겠으니까 와이프도 파출부 하든지 어디 가서 부업을 좀 해라. 내가 하라고는 안 했지만은 남편 월급으로는 작아가지고 어느 세월에 집을 사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다못해 식당에 나가서 뭐 일을 하든지 아니면 파출부로 나가서 일을 하든지 내가 좀 같이 벌어야 되겠다 해서 마누라도 스스로 이제 벌고 나도 공무원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월세 내면서 한 몇 년을 살았습니다. 전세도 그때 있었어요. 전세는 돈벌이가 뭐 엄청나게 많아서 아이고 그 돈을 어떻게 그 큰 돈을 거기다 계약을 해가지고 주고 세를 사라. 아이고 나 위험해서 안 해. 그렇게 하니 와이프는 나보고 아이고 답답해서 이런 사람하고 내가 왜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입니다. 내가 아주 경험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꾸며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무슨 사람이 저렇게 의심이 많아. 의심병이 걸린 사람이야. 남들 다 저기 전세 얻어가지고 잘 살고 전세 얻어가지고 살아도 전세금 뜯겠다는 거 얘기 들어보지 못했다. 당신만 뭐 특종이네. 특별한 인간이라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정말로 제가 잘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는 인생에서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와이프도 이제 뭐 식당에 나가서 허들에 일을 해주면서 돈도 벌고 나는 공무원에서 벌고 저축하고 알뜰살뜰 해가지고 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 조금씩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세를 끼고 내가 직접 돈이 있어가지고 싹 사면은 내가 그 자리 이사를 가겠는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전세를 끼고 이제 작은 아파트, 지금으로 말하자면 원룸입니다. 그런 걸 샀어요. 제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에 이제 살았는데 장안동에 보면은 그 장안시형 아파트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대문구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거짓말 하나도 안 합니다. 제가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하지 말고 저처럼 안전방으로 좀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상세히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유튜브에서 그냥 만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시형 아파트가 제일 작은 게 11평인데
가격이 1,100만 원입니다. 1,100만 원이에요. 그때도 전세가 많이 계약을 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내가 알기로는 그 가격이 1,100만 원이 1,100만 원이니까 전세가 한 그 가격의 60% 한 7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한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때의 1,100만 원이면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때만 해도. 예, 큰 돈이에요. 옛날에 내가 처음에 월급쟁이 할 때 봉급을 12,500원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한 달에 봉급을 12,500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12,500원을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고 1,100만 원을 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2,500원이에요. 한 달 월급이. 그래서 이제 전세를 안고 사겠다. 그 주인이 전세를 세입자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전세를 안고 사실람 사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세금이 얼마나 그러니까 650만 원인가 7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4,500만 원만 보태면 사겠구나. 이제 한 4,500만 원 이제 저축해놨던 거 빼가지고 전세 안고 샀습니다. 샀어요. 샀습니다. 왜 그렇게 샀나 하면 저는 전세를 살기 싫어요. 위험해가지고 그 큰 돈을 다 사기당할까봐 아예 저는 월세를 살았습니다. 월세를 살아도 보증금이 작은 거 사골세를 살고 그렇게 했어요. 그 사골세라는 게 한자입니다. 깎을삭, 달월, 세노월세 해서 사골세가 가장 보증금도 없어요. 그거는. 근데 월세를 1년치기를 몽땅 한꺼번에 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안전빵이에요. 완전히 그 사기를 당하지 안전이 보장되는 게 100%입니다. 1년 동안 살고 더 살려면 또 1년치기 월세를 한꺼번에 더 주면 됩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면 돼요. 안전빵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해가지고 이제 그 세를 안고 그 11평짜리 샀죠. 그래도 사긴 샀지만은 내가 들어가 살지 못하잖아요. 월세방을 살면서 빨리 더 모아가지고 700만 원 몽땅 갖고 우리가 저 집에 들어가서 살자. 그래서 이제 저도 열심히 이제 월급쟁이 해가지고 모았고 와이프도 이제 부업을 하고 또 모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은 샀지만은 들어가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을 사놓고 그래도 저기 내 집이다 해가지고 맨날 그 밤에 제가 이제 원래 그 6시면 퇴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퇴근하고 와가지고 저녁밥을 먹고 그 우리 아파트 산한데 한번 구경하러 가자. 그게 이제 낙입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했을 때 그 장안동에서 그 거리가 멀지 않아요. 한 2km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저녁을 먹고 와이프랑 뭐 아이들도 갈 때가 있었지만 아이들은 어리니까 집에 있어라 하고는 이제 집 구경하러 갔습니다. 거의 매일 가다시피 운동 삼아 거기 가서 집 구경하고 이래 쳐다보고 저기 내 집이야. 그 집을 보는 것만 해도 완전히 그 마음이 설렙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없이 전세를 내줄 수 없으니까 그 집이 좀 연장해서 계속 사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전세금도 싸게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집이 이제 계속 연장계약 해가지고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또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계집도 매그 이제 저녁마다 이제 집 구경하러 갔습니다. 와이프하고 가까우니까 집 사는데 운동 삼아 평생 동안 우리 처음 집을 가져보는데 구경하러 가자 그러니 갑시다 해서 가서 구경하고 매일 그냥 기분 좋게 그 아파트 집 사는 거 구경하는 게 그게 낙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돈도 모아놨는데 또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융자를 좀 받습니다. 이제 은행에서 이제 신용 대출을 이제 받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가지고 융자를 좀 받고 그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 다니니까 은행에서 신용 대출을 꽤 많이 해줘요. 그때는 재형 저축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들 아주 금리가 높게 해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신용대출을 잘 해줘요. 공무원금 취직해가지고 공무원증을 가져오느라 정말로 취직했는지. 그러면은 신용대출을 많이 해줍니다. 이 사람 진짜 공무원이구나.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니까 신용대출을 해줘도 안전빵이다 해가지고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많이 해줬습니다. 신용대출 좀 받고 좀 모아놓은 것도 받고 해가지고 갚고 이제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한 4년 그 기간이 한 4년 이상 걸렸습니다. 우리도 좋았지만은 제일 좋아하는 게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아들, 딸 둘만 딱 줬는데 방 한 칸에서 쪼그리고 살았잖아요. 정말로 방 한 칸이라는 게 네 식구가 산다는 게 거의 밤에 잘 때는 피부가 맞닿을 정도로 아주 좁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11평이니까 방 한 3개, 4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이 만장 같은 집, 이렇게 큰 집을 어떻게 사느냐고 그러면서 덩실덩실 뛰더라고요. 정말입니다. 내가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죠. 경험 삼아. 그러면서 내 방을 하나 달라 하더라고요. 근데 11평짜리가 무슨 방이 여러 개가 없습니다. 방이 딱 두 칸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룻방이 있고, 그러니까 그 방이 한 칸 있으니까 너희들이 둘이 가서 책상을 사줄 테니까 공부해라 해가지고 둘이 가서 방을 쓰고, 우리들은 이제 안방하고 조그만 마루와 겸 부엌이 있는데 거기서 살고 그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아파트 안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전에는 개인 주택에서 월세로 살았는데 항상 화장실에 가려면은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화장실에 가려면 무서워가지고 난리 쳤거든요. 그러더니 조그만 아파트도 이제 안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차차 이제 돈이 또 저축을 해가지고 늘면은 11평에서 14평, 또 14평에서 17평, 이렇게 차차 올라가면서 늘렸습니다. 늘렸어요. 절대로 전세는 안 살았습니다. 절대로 전세를 안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빌라를 그때는 샀습니다. 이제 아파트는 그때도 비쌌어요. 그래서 그때도 빌라가 좀 쌌습니다. 그래서 그 장안동에 원래 빌라가 많습니다. 빌라가 많은데 조금 큰 평수, 한 25평짜리 저 평수로 가려면은
빌라를 사야 되겠다.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빌라를 사면은, 완전히 빌라촌, 빌라 집단이 많은 여러 세대가 모여있는 빌라 집단이 있는 곳에 사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은 재건축이 될 확률이 높고, 그렇다 해서 빌라 그 단지가 한 500세대 정도 됐습니다. 그런 대단지 그 빌라촌이 있었어요. 듬성듬성 있는 데는 사놓으면은 나중에 개발도 안 되고 힘들다. 그러니까 대단지에 있는 빌라촌을 사야 나중에 전망이 좋다. 저는 그때 나이가 20대지만은 공인중개사 제가 시험도 안 보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제 직감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잘한 거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500세대 가까이 되는 그 빌라를 그 숲에서 샀습니다. 그때 빌라 이름이 사만연립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동대문 장안동에 사만연립이라고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빌라촌이 한 5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와이프 보고, 나는 공무원 직장에 나갔으니까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좀, 그 빌라 좀 알아봐. 그래, 부동산에 다니면서 알아봤대요. 그러니까, 어디 봤냐? 이래 가보자. 이러니까, 항상 가보니까 빌라가 한 7개, 좀 많다 하는 곳은 15개. 이렇게 단지가 작다 보니 그 전체 단지의 그 땅덩어리도 작거든요. 그런 거는 사놓으면은 재건축도 안 되고 개발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빌라촌도, 그래서 내가 와이프 보고, 그 빌라 내가 잠깐 봤는데 엄청나게 아주 빌라만 꽉 차 있는 데가 있더라고. 그거 한번 가봐라. 그러니까 가보니 있더라고요. 그게 500세대인데 500세대가 있다 보니까 그 면적도 넓잖아요.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거기 내가 사라 해서 샀습니다. 그때 그 복덕방이 세로나 복덕방이라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세로나 복덕방에서 이제 주소는 해가지고 샀습니다. 그때 사만연립이 그때 25평인가 27평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방이 한 서너 칸 되고 마룻방도 있습니다. 11평이 있고 조그만 아파트를 있을 때는 거실이라는 게 없었어요. 한 27평 정도 되니까 빌라가 다 보니까 마룻방도 큰 거 있고 거실도 있고 하니까 아이들이 방 한 개씩 주고도 또 거실이 있잖아요. 내가 거실에 한번 앉아서 텔레비전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평생 그게 내가 소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보러 가가지고 계약을 하기 전에 그 거실에 앉아가지고 이래 앉아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멍하니 완전히 폰이 빠져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거실이 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넓은 거실이 있어. 야, 이런 데서 사는 사람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멍해가지고 당신 뭐해 빨리 계약하려면 하고 빨리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살다가 이제 거기 이제 재건축이 됐습니다. 재건축이 됐는데 지금의 동대문구 장안동에 가면은 그 5호선 장한평역에서 직선거리로 500m 정확하게 제가 직선거리를 내보니까 한 500m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장한평 월드 메리디안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게 126세대예요. 그 1차, 2차까지 합치면은 거의 한 300세대 정도 됩니다. 거기가 이제 아파트가 재개발되면서 추첨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재건축 걸 하면은
한 1억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요즘에는 뭐 재건축 환수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익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얼마 정도로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있기 전에는 재건축이 돼가지고 많이 뛴다 그러면은 집 주인이 다 100%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익을 많이 봅니까? 그렇지만 요즘에는 재건축 이익이 국가에서 일정 비율로 환수 조치하기 때문에 재건축이 된다 해도 별 이익이 없습니다. 이익이 없어요, 지금에는.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 1억 몇천만 원 더 이익을 보다 보니까 30평짜리 분양을 딱 재건축이 되면서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았는데 그것도 12층으로 딱 로얄층으로 딱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30평대를 제가 이제 아파트를 갖게 됐습니다. 지금이 아마 거기가 한 10억 이상 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무원을 하는데, 공무원은 그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공무원이 한 지가 꽤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이제 퇴직금도 중간 정산제로 이제 퇴직금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해가지고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장안동에 있는 덕수빌라라고 있습니다. 그 장안동에서 가장 빌라가 크고 튼튼하고 장안동에서 제1호 빌라입니다. 거기서 명품 빌라예요. 덕수 빌라라고 있습니다. 그 장안동에 355-1번지던가 거기 그곳을 샀습니다. 거기가 지금의 그 빌라가 거의 10억 가까이 나갑니다. 아주 튼튼하게 짓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두 채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세라는 거는 저 사기를 당하는 염려가 있어가지고 안 되니까 아예 전세라는 말 꺼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와이프는 내가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사서 늘려야 해요. 그때 내가 만일에 전세를 내가 살았다고 했으면은 그때만 해도 전세 사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전세를 산다고 해도 전세금을 날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당시는. 그 당시는 그렇게 각박한 세상이 아닙니다. 요즘같이 하도 살기 어렵고 사는 게 팍팍하고 각박한 세상이다 보니까 사기가 거기에 비례해서 많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옛날에는 그 어두운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사기꾼들도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때 보이스피싱이라는 얘기조차도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전세금 띄어먹었다 날렸다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제도라는 게 없어요. 이제 복덕방입니다. 그 복덕방이라는 거는 이제 시험을 봐서 이제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청에다가 내가 부동산을 중개하겠다 신고로만 하면은 신고제로 개업이 가능했던 곳이 복덕방입니다. 복복자, 큰덕자, 방방자 해서 복덕방 이렇게 합니다. 복복자, 큰덕자, 방방자 해서 복덕방. 그렇게 옛날엔 세로나 복덕방 이렇게. 그때만 해도 공인중개사 제도가 생기기 전이죠.
요즘에는 이제 공인중개사 이렇게 부르고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하지요. 복덕방이라고 이름을 부르던 것이 중개인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꿨지요. 복덕방에서 중개인, 부동산 중개인으로 바뀌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면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이름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복덕방 하던 사람은 중개인 이렇게 이름으로 바꾸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제가 결정을 하고 제가 살아가는 원칙을 세워서 사전에 제가 이 세상에서 사기를 당하면은 완전히 그냥 무너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전에 100% 안전빵 생활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기를 당하지 않고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죽을 뻔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만일에 그때 제가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았으면은 제가 지금 이 세상에 없고 땅속에 백골로 지금 있을 겁니다. 죽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 바로 가습기 사건입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때가 몇 년도인가? 2000년도? 2000년도 뭐 초반인가 그 정도 됐습니다. 가습기 사건이 그때 터졌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아이들이 어리고 그러니까 이제 집집마다 가습기가 있었습니다. 와이프도 가습기에 들어가는 약품을 사왔더라고요. 그게 이제 가습기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지만은 저는 옛날에 가습기라는 거 쓰지 않았어요. 가습기 별로 뭐 좋지 않으니까 집안에다가 수족관을 하나 갖다 놓자. 집안에 수족관을 갖다 놓으면은 그게 가습기 역할을 한다는데, 관상용으로 고기도 보고 그러니까 가습기 살 필요 없이 어항을 큰 거 하나 들여놓고, 그 다음에 베란다 같은 데다가 하초를 좀 갖다가 베란다에 하초를 키우고 물 같은 거 주면은 가습기 효과도 있고 좋다. 그렇게 했습니다. 솔직히 말이지 제가 이제 어항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들여놓고 하초도 해놓고 가습기를 놓기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수족관이라든가 이런 게 몸에 안 좋다는 것을 알고부터 폐기 처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족관을 집안에다가 거실에다가 큰 거를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족관에다가 여러분들이 약품을 이제 물에다 탑니다. 고기들이 이제 병이 걸리지 말라고 수족관에 물을 갈아주고 할 때 항생제라든가 이런 약품을 넣어요. 어느 정도 넣습니다. 그래야 고기가 병이 안 걸리고 잘 좋아요. 수족관에다가 항생제라는 것이 약품 처리하는 게 있어요. 수족관에도. 수족관에다가 병이 걸리지 말라고 약을 넣습니다. 뭔지 자신은 몰라도 항생제 같은 거 넣어요. 그러면 수족관에다가 약을 넣으면은 수족관에 방 안에 난방을 하면 뜨끈뜨끈하면 수족관 물이 점점 줍니다. 증발이 돼가지고. 그러면 수족관에 풀었던 항생제라든가 약품이
사람이 그 숨을 쉬면은 몸속으로 좀 더 들어갑니다. 폐가 코팅이 됩니다. 그게 이제 컨디션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을 폐기하고, 그다음에 하초도 마찬가지예요. 하초도 여러분들이 베란다에다 놓고 뭐 화분에 뭐 거름을 주고, 우리가 그 화분 판매하는데 가보면은 친환경 그 영양제라고 화초에 주는 여러 가지 그 영양제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꽂아놓고 줍니다. 그것도 전부 다 화학약품이에요. 그 이제 하초 같은 데다가 이제 물을 뿌리고 그런 거 주면은 베란다에서 증발하게 됩니다. 증발하게 되면 그게 방 안에까지 들어와요. 호흡이 전부 다 몸속으로 침투가 됩니다. 화초 자체는 좋지만은 그런 데서 이제 오염이 어느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너무 예민한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제 다 집어치우고 벤자민 요거 하나만 딱 놔두고 전부 다 수족관 없애고 화초도 몇 개만 딱 놔두고 가습기를 이제 샀습니다. 이 가습기를 샀을 때는 그때 이제 가습기에 이제 넣는 살균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부어가지고 가습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수돗물을 그냥 받아가지고 하고, 항상 이제 깨끗이 청소를 하고 수돗물을 넣든지 끓여서 넣든지 해가지고 가습을 했어요. 가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게 불편하니까 이제 끓이지 않고 매일같이 그렇게 소독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가습기에 넣는 완전 친환경 무공해 그 청정 살균제가 나왔다. 그런 이제 광고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떠들썩하게 텔레비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거 보고 왕창 사왔더라고요. 나인데 의논하지도 않고 사와가지고, 아마 사온 거 내가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았는데 이제 하루는 이제 퇴근해가지고 집에 이래 들어오니까 가습기를 틀어놨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가습기에서. 그래서 가습기에도 당신 가습기 청소로 안 해서 곰팡이가 나오나? 좀 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 냄새가 나는데 그러니까 아이 뭐 청소로 어제 했는데 뭐 그래. 그래고 저기 곰팡이 생기지 말라고 뭐 어느 회사에서 나온 그 가습기에 넣는 약도 사와서 그거 집어넣었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냄새가 나는구나. 그 약을 좀 보자 하니까 이제 펼쳐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약을 전부 다 넣지 말아라. 이 세상에 약이라는 약자는 전부 다 부작용이 있고 위험하다. 그러니까 당신 미쳤나? 나하고 이혼하자. 내가 아침마당에 내가 신청을 해가지고 한번 아침마당에 나가서 따져보자. 지금에도 여기 그 와이프가 그 저기 메모장이 있습니다. 그 아침마당에 그 신청하겠다고 써놨더라고요. 그때 이금희가 사회를 봤나? 이상벽이 하고 하여튼 그때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 봤는데 아침마당에 나가가지고 한번 따져보다. 응? 누가 맞는 말인지 가서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자. 그때도 옛날에 뭐 음영란이라든가 뭐 무슨 그 남자 의학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상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했잖아요. 그러면서 나보고 이혼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난 못 살겠다고. 당신 뭐 그전에 그 처음에
전세를 가자고 해도 전세 안 가고 끝내 그 월세를 살다가 집을 사고 그 고생을 했는데 또 가습기도 또 터집을 잡고 아유 좀 몸소리 나니까 이혼하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울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내가 뭐 거기에 틀렸다 뭐 하다 이혼마다 해도 그때 와이프인데 얘기를 해도 인정을 하지 않죠. 그걸 그렇구나 인정을 하지 않죠. 내가 말이 의사고 박사라고 하면은 그게 나쁘니까 사용하지 않는 게 좋으세요. 이러면 그래서요 이렇게 인정을 하겠지만은 신랑이 얘기한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고집이 세구나. 남들 다 전세 살면서 전세금 날리는 경우도 한 사람 보지 못했다. 당신 특종이야. 나 더 이상 못 살아. 이혼하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때 이제 월세를 사는 것도 그 월세 돈이면은 웬간한 전세를 얻어가지고 살 수 있었어요. 꽤 큰 거. 방 한 칸에서 못 살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넓은 데 가자고. 그 정도로 불만이 심했습니다. 살짝. 가습기도 이제 또 사오니까 또 트집으로 또 약도 쓰지 못하게 한다. 아유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당신 선택해가지고 사는 게 내가 정말로 사람을 잘못 봤다. 난 더 이상 못 사니까 이혼하자고 달래 들더라고요. 그래가 내가 말리고 울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고 이제 약을 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처럼 이제 약도 넣지 않고 옛날처럼 맹물을 넣어가지고 사용했어요. 내가 그때 만약에 그걸 말리지 않고 내가 그 약을 그대로 쓰라고 했으면 저도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면서 어떤 그 기준을 잡아서 살 것인가 이걸 자기가 결정을 잘해야 돼요. 결정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살면서 이제 전세 같은 거 안 살아서 전세를 안 당했고, 그 다음에 가습기도 제가 보통 그냥 무관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사용했겠죠. 그것도 제가 약을 쓰지 못하게 해가지고 살아났지. 그 다음에 그 빌라 살 때도 뭐 몇 군데의 빌라 한 3집, 4집 있는 걸 샀으면은 재건축도 지금 현재도 재건축이 안 됐습니다. 그 서울 동대문구 장암동에 가보면은 그 3집, 4집, 5집이 요렇게 몇 집 안 되는 빌라들은 그냥 있어요. 아직까지. 대개 보면 재건축 하는 것들은 그 빌라 완전히 많은 세대가 많은 그런데 이제 재건축하는 회사들이 재건축하자고 문의가 들어옵니다. 와요. 그런 것도 잘 사가지고 이제 재건축하는 바람에 이익을 또 봤지. 그렇게 자기가 살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결정을 할 때 심사숙고로 해가지고 잘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과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 같이 저도 그렇게 남들이 하니까 나도 다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때만 해도 전세를 산다는 거는 그때는 평준화가 돼 가지고 다 그렇게 해요. 전세금을 날리고 의심스럽다 해가지고 날처럼 월세를 산다고 고집하는 사람을 갖다가 저 사람은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야? 별종이야? 그러면서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 이혼해. 그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보니까
당신 잘했다 이러면서 나인데 뽀뽀를 좀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전세 사기가 저렇게 난리쳐가지고 날리고 가습기 때문에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세대가 많은 빌라를 사가지고 재건축도 되고 그래서 아이들도 안 죽고 살아났고 전세금 날리지도 않고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에는 당신 정말로 옳은 길로 결정을 하고 살아왔다 이러면서 나인데 너무 고맙다 뽀뽀를 한번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달려들어요. 그러니 내가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돈이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어떤 결정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아니면 일찍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이게 결정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저도 그때 만일 그때는 전세 사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피싱이라는 얘기도 없었어요. 보이스 피싱인 나중에 말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뭐 보이스 피싱이라는 게 생겼다네? 이렇게 이제 나올. 그때는 보이스 피싱이라는 게 없고 전세금을 띄어먹었다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때는 제가 전세를 살아도 아마 사기는 당하지 않았겠지요. 그런 게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저를 의심스러워가지고 그런 걸 안 했습니다. 그런 게 없었지만. 그렇지만 뭐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말리지 않았으면 저도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주변에서 저 이상한 사람이 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틀려 특종이야. 이상한 사람이라네. 그 와이프는 어떻게 거기서 사는지 몰라. 답답해서. 수족관도 집에다 해놓고는 냄새 난다고 버리라고 해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놓고 저기다가 밖에다가 마당에다가 내 팽개 쳐놓은가 봐. 그렇게 하고 요즘에 아이들 때문에 가습기 사왔는데 그래서 가습기에다가 곰팡이 나지 말라고 좋다는 약을 넣었다는데 그것도 넣지 말라고 내 팽개 쳤다네. 아유 상대 못할 사람이야. 별종이라는데 이상한 사람이야. 그 와이프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크면서 어머니가 하는 대로 얘기를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성격이 좀 이상하고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 결혼식 할 때도 그러네. 그 아이가 나중에 결혼식을 할 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의 답사, 부모한테 할 얘기가 좀 있으면은 해봐라 하는 그런 코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성격이 활달해가지고 참 좋은데 아버지는 좀 성격이 특이해가지고 좀 이상한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했습니다.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제가 그거 들었을 때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렇지만 지금의 아들이 지금의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먹고 있다 보니까 지금에는 완전히 이해를 해가지고 나인데 또 뽀뽀를 해준다고 달려듭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의 아버지가 왜서 그렇게 했는지 알겠구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하면은 이혼 당하든지 아이들한테 무시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 아이들이나 와이프나 잘 모르거든요. 사실상. 저도 알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원래 그 태생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판단력이 좀 있습니다. 약간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경험이라는 게 없었지만 제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갔어요. 전부 다 15세 양부모를 다 잃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짓다가 죽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은 일부를 팔고 일부는 그냥 놔두고 근데 이제 땅도 이제 자식들도 이제 뭐 팔아서 이제 뭐 집 사는데 보태달라 뭐다 하면 좋아하겠지만은 저는 그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부모를 모시고 가야 되겠다 하는 거는 부모가 그 집안의 기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가 있고 없고의 그 집안에 그 부자가 되고 안 되고 망하느냐 잘 사느냐 그걸 결정하는 거에 결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게 부모예요. 부모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저도 이제 자식한테 이제 자식이 결혼했을 때는 야, 그 이자가 요즘엔 싼데 용자를 받아가 집을 하나 사라. 안 삽니다. 아직까지 전세를 살고 있어요. 전세를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는 모릅니다. 전세를 살았지만 전세를 안 당했으니까 연락이 안 왔겠지요. 재수 좋게. 근데 제가 이제 그 결혼을 하고 얼마 있다가 요거 이자를 싸고 하니까 요때 융자를 받아가지고 집을 사라. 그때 사시면은 지금의 전세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됐겠죠. 안전빵이고. 걔는 지금에는 후회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부모님의 한마디가 금쪽 같은 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하는 말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아유, 아버님 그 옛날에 그 꼰대 같은 성격으로 코리트 한번 얘기 하지 마세요. 요즘에는 저기 새빵살이 사는 시대고 전세를 살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세 사기를 당해가지고 날리는 사람을 봤어요? 지금의 얘기하시는 그런 말씀은 아버지 세대에서나 통하는 말이고 그런 말은 우리 세대에서는 통하지 않는 말이니까 앞으로 그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요즘 우리들 세대는 전세 살고 월세를 살고 삐까삐까 하는 스포츠카를 빼가지고 드라이브 하면서 사는 시대지 집을 사는 시대는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알았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그래가지고 더 이상 얘기 안 했어요. 사실상 자식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해가지고 부모가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야 돼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수긍하지 말고 계속 주문을 해야 돼요. 나는 이제 계속 주문 안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모르고 하는 얘기니까 포기를 하지 말고 계속 어떻게 하라고 바른 길을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에도 전세를 살고 저지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집값이 떨어지나요? 요즘에 집값이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사기를 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참 슬픈 일이고 안타깝고 도와주고 그런 의미에서 제 경험을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유튜브를 듣는
젊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결정을 잘 해야 됩니다. 결정을 잘 못해가지고 죽든지 아니면 피해를 보든지 하면은 나라도 구제해 줄 수 없다. 모든 결정을 한 것은 자기가 올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고 국가에서 국가에서 해결할 문제가 따로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국가에서 어떤 원칙과 기준이 없이 자의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정책을 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부모를 동행해가지고 같이 가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를 가능하면 사시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사기를 당한 일이 없습니다. 저도 뭐 여기 휴대폰에 수없이 문자가 많이 날라옵니다. 며칠 전에는 건강보험공단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면서 건강보험공단인데 주소지와 연락처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문자를 드리고 있으니까 바로 클릭을 해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에 관련된 통지사항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오면은 클릭을 해서 보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클릭하자마자 여러분이 그 휴대폰의 모든 개인정보는 다 그 사람들이 해킹해가지고 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추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휴대폰에다가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거기에다가 휴대폰에다가 칩에다가 저장해 놓으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에다가 개인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은행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이런 건 절대로 그 휴대폰에 저장을 해 놓지 않습니다. 절대 해 놓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클릭한다고 해도 해킹 당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정보는 휴대폰에 위험한 정보는 저장을 해 놓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휴대폰을 초기화시키고 그렇게 이제 해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공인인증서라든가 계좌번호,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개인정보를 휴대폰에다가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뭐 카드 결제도 하고, 앱도 설치해 놓고, 앱도 뭐 카드 해 놓고 결제하고, 그거 위험한 짓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같은 데다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거기에 저장하면은 전부 다 해킹해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USB 그러니까 컴퓨터 하드디스크에다가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공인인증서 개인정보는 여러분들이 그 USB 있잖아요. 별도로 USB에다가 별도로 저장을 해가지고 컴퓨터에다가 끼워 놓지 말고 사용할 때만 잠깐 사용을 하고 빼놔야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지금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지금에도 제가 아마 다 날리고 해킹당하고 손해도 많이 봤을 겁니다. 저도 그 가상화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안 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가상화폐도 해가지고 해킹 당한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돈이 좀 있을 때 그 가상화폐 하려고 했습니다. 아까 유튜브도 했지만 가상화폐라는 게 우리 한글로 그 가상화폐라는 게 한자예요. 우리말로 이제 그걸 번역을 하면은 가짜 돈입니다. 우리가 가상화폐라 그러면은 이 가상화폐가 그래 뭐 남들 하니까 다 한다. 가상화폐라고 얘기를 안 하고 우리말로 가짜 돈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으면은 뭐라 가짜 돈이라고? 아이고 가짜 돈이라는 게 저 어떻게 투자를 해? 못할 거 아니에요. 가상화폐는 한자입니다. 제가 한학자이기 때문에 제 입으로 나오는 거는 한자를 못 쓰는 게 없어요. 제가 그 한자 유튜브에 그 나오는 제가 기출문제를 풀어놨지만은 제가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가상화폐라는 게 가짜 돈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가상화폐에 투자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감각이 좀 둔하고 좀 좋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가짜 돈에 투자하세요. 뭐야? 가짜 돈이라고? 이놈들이 안 합니다. 그 어감이 틀립니다. 완전히.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그 돈이 있어도 그 가상화폐에 투자를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거 이익 본 사람도 있지만은 손해 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더 많습니다. 그 비율을 따지면은. 그런 것도 이제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도 하다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몽땅 날리면은 국가에다가 구제해달라고 신청을 하겠어요? 그것도 뭐 못하잖아요. 그런 것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여유돈이 없이 주식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식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그 생활 기반이 안정돼 가지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고 여유돈이 있을 때 재테크 차원에서 하는 것이 이제 안전빵으로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에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주식도 투자가 아니고 투기입니다. 말하자면 투기는 말 그대로 완전히 돈을 잃어먹고 돈을 날려버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게 투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위험한 것은 하지 않았다. 저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고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만일 그렇게 안 했으면 이 세상에 살아남지도 않고 죽었습니다. 벌써. 저승으로 갑니다. 이승이 아니라. 이 세상을 갖다가 이승이라고 얘기하고 저 세상을 갖다가 저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지금의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승이라고 그러고 저 세상, 내가 죽어서 저리로 간다 하는 저 세상을 갖다가 저승이라고 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정토라고 합니다. 깨끗한 땅인 나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토라고 합니다. 그 예자가 더러울 예자를 쓰고 땅토자를 씁니다. 그 정토라는 것은 저승,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살아가는 세상을 저승이라고 하고 거기에 사는 땅을 갖다가 정토라고 합니다. 깨끗할 적자 써요. 땅 토자 써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승을 갖다가 예토라고도 하고 더러운 땅이다. 중생들이 뭐 사기 쳐먹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놈들이 다 사는 더러운 세상이다 해가지고 더러울 예자 써가지고 예토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사바사바 세상이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인생 지침을 어떻게 이제 세우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달려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아득한 실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쪽 같은 말 하나를 딱 하자면은 남인데 돈을 빌려주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남인데 돈을 빌려줘 가지고 큰 거액을 날려버려 가지고 자살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남인데 돈을 꿔주고 수억 대를 날렸다. 그러면 국가에다가 구제해다와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그것도. 나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은 뭐 전세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전혀 관여되는 사항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일부분은 나라에도 이제 책임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개인이 그 돈을 남인데 꼬가지고 완전히 날려버렸다. 이런 거는 완전히 100% 개인이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세 사기를 당하는 것도 그 프로테이지를 따지면은 개인이 책임이 더 많습니다. 거의 10중 8구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해 오는 것을 그 경험을 잘 살려서 이야기를 듣고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 인생을 이렇게 이제 살면은 실패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할 것 같으면은 어떤 사항이 있나 이러면은 지금에는 뭐 그런 일이 없지만은 우리 옛날에 아버지 세대 그러니까 한 100년 전에는 미등기를 한 땅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에는 뭐 미등기를 매매하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100년, 150년 전에는 등기가 없이 그냥 말로 계약만 해가지고 땅을 사고 팔고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미등기 그 사본 정도의 자료만 있고 미등기로 이제 사고 팔고 해가지고 등기가 없어요. 법원이라든가 이제 등기 조회를 해보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구제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이제 미등기 특별법이라는 걸 이제 도와가지고 그 동네에 리장을 중심으로 하는 농지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미등기 된 사람들은 그 동네 이장이 회장을 하는 농지위원회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이게 아버지가 대대로 이제 농사를 짓고 미등기 상태로 사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 마을에 있는 농지위원회에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도장을 받아서 그 문서를 하나
작성해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관청에 가서 등기 신청을 하면은 등기가 미등기 특별 그 주간 특별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등기를 해가지고 소유권 등기를 해야 됩니다. 소유권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 걸 해놓지 않으면은 그 부모님들이 땅을 가지고 있던 미등기를 전부 다 땅을 사기꾼들이 채가거나 날려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등기를 했어요. 미등기 상태에서는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거 내 땅이다. 그래가지고 모든 등기가 미등기 상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제가 직장 공무원 생활을 할 때 모든 이제 그 미등기 특별 주간에 전부 다 소유권 등기를 했습니다. 소유권 등기를 완전히 마친 후에 그게 내 땅인데 왜서 당신 등기를 했어? 내놔라. 지금의 소송을 걸겠다.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왔어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부모님들한테 상속받은 그런 미등기 재산 이런 것도 챙기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완전히 그 인생에서 손해를 보고 날려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100년, 150년, 200년 전에는 그 시골의 땅, 토지, 농토 거래는 미등기 상태에서 거래되는 것이 거의 10중 8구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땅 문서가 미등기다 이런 쪽지 정도의 형태 그런 것만 이제 가지고 이게 몇 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평수도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은 작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때는 이제 지적계에서 지적을 할 때 그 좌표 설정을 해가지고 땅 측정을 하는 것도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요즘에는 그 항공 좌표 측정을 해가지고 단 1mm 차이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150년 전에는 그 항공 좌표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땅 경계선을 설정하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땅이 많았고 실제 그 땅이 더 많은 땅도 있고 작은 땅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150년 전에 부모가 짓던 땅을 미등기 상태를 소유권 등기를 할 때는 그 지적 측량을 해 가지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챙겨 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그런 것도 챙기지 않고 이거 부모님이 땅을 뭐 평생 부모님이 땅을 짓고 내가 지금 상속받은 땅이다. 그렇게 해도 소유권 등기가 없으면은 그게 없어집니다. 사기꾼들이 다 가져가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채가서 날려버립니다. 부모님들이 거의 몇십 년을 가까이 지었고 내가 자동 상속이 돼가지고 안전빵이겠지. 절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등기 제도라는 게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 공신력이 없다는 것은 형식적입니다. 그 형식적인 등기 제도를 갖다가 공신력 없는 등기 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기 제도가 공신력이 없는 등기 제도 그러니까 형식적이에요. 형식적인 등기 제도이기 때문에 형식을 갖춰 가지고
소유권 등기를 만들지 않으면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옛날에 미등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기를 제가 공무원 할 때 전부 다 챙겨가지고 지금에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시골에서 그게 내 땅인데 너 왜 내 땅을 가져왔어? 소송을 걸 테니까 알아서 해. 순순히 내놔. 이런 이제 전화를 오면서 그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전화가 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등기가 있는데 뭐 무슨 소리야. 되지도 않은 소리는 하지도 말라 그랬더니까 이제 전화는 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옛날에는 이제 시골의 땅이라는 게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때의 그 땅 한 평에 뭐 몇십 원, 몇백 원. 그냥 옛날 한 150년, 200년 전에는 시골의 땅을 거저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요. 귀찮다. 이게 무슨 똥값이고 누가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갑니다.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거기에 시골 땅이라도 요즘에는 얼마나 개발이 되면서 많이 올랐어요. 그때에 이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 그 부모님들은 절대로 내가 농토를 일군 땅이고 오래 짓던 땅은 내가 상속을 받더라도 절대로 그 팔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는 이거 팔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너 팔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이제 너가 나이가 한 60 정도 돼야 이제 너 이름으로 넘겨주겠다. 솔직히 말이지 나이가 60이 돼도 애들입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철이 들라 하면은 죽는다 하는 게 철들자 죽는다. 나이 80을 먹어도 어린 애입니다. 그래서 철이 없어요. 그래서 철이 들라 하면은 죽는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르신들이 어린 자식들한테는 등기를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50 이상, 60 이상 돼야 인생이 어느 정도 여러 분야에 심사숙고하는 면이 있다 해서 이제 그때 이제 등기를 넘겨줍니다. 대개 보면은 그래요. 그런 것도 이제 챙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를 내가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하도 그 전세세기 때문에 전세 사기 때문에 슬픔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이 유튜브를 보더라도 그렇게 살아야지 피해를 안 당합니다. 항상 그 피해가 당할 그 빌미를 제공하고 여지가 있으면은 가차없이 사기꾼들이 달려듭니다. 그래요. 지금의 소유권이 있는 것도 지금의 사기꾼들이 이제 뭐 주민등록증 이런 걸 이제 위조를 해가지고 전부 다 팔아먹고 해외로 잠적을 하고 그런 상태가 앞으로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사기가 점점 심해지면은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를 해가지고도 뭐 땅을 전부 다 팔아먹고 잠적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 아니면은 매매 계약서에서 등기 이전을 한다. 그 다음에 시골의 땅을 팔아먹는다. 이런 걸 형식적인 그런 그 서류만으로 확인을 하고 모든 것을 이제 이행을 하게 되면은 사기꾼들이 사기치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신력이 없는 형식적으로 모든 일 처리를 한다. 대출에 관련된 것이나 아니면은 농토라든가 집 같은 거 매매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형식적으로 문서상으로 모든 것이 딱 맞아떨어지면은 무조건 팔아주고 대출해주고 이런 것이 바로 사기꾼들이 해먹기 좋은 여지가 있는 먹잇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공신력이 있는 그런 이제 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서류만 제출한다고 해서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이 완벽하다. 이 상태라면은 지금의 은행에서 대출을 10억을 해줘도 괜찮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지만은 공신력 있는 절차상으로 대출을 해주려면은 실체를 확인하게 됩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다.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주인인지 아닌지 그 집에 찾아가 가지고 확인하고 땅이 있는 데 가서 확인하고 땅 주인을 찾아가 가지고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보고 그 동네에 가서 그 사람이 맞는지 물어보고 여러 실체를 확인해 가지고 그 형식적인 것도 보고 실체도 확인하고 2중 3중으로 완벽하게 보는 걸 갖다가 공신력 있는 절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상 복잡하지만은 사기꾼들을 막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만은 하도 내가 수없이 얘기했지만은 앞으로 살기 어렵고 점점 살기 어렵고 인구 증가에 따른 경쟁, 그다음에 생존 경쟁 이런 것이 치열하다 보면은 앞으로는 사기가 점점 기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눈 똑바로 보고 결정하지 않으면은 순식간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인구가 적고 경쟁력이 적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점점 살기 팍팍하고 인생살이가 팍팍해지고 생존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은 별 방법으로 다 사기를 치게 돼 있어요. 그게 사기 친다는 게 말하자면은 기생충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면은 기생충이 몸속에 들어가서 빨아먹고 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 전세 사기에 고급 인사들이 개입을 됐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는 팩트 사실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도부터 먼저 나오다 보니까 뭐가 맞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자기 자신이 미리미리 안전빵 예방을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잘 처리를 해야 행복한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